자, 근로소득부터 10주차인가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죠. 비과세 근로소득을 다 보진 않았고요. 네, 잠시만요. 자,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끊었던 내용이 이제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급여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비급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그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학자금. 이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도록 할 거고요.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국외근로대가, 이것도 우리 봤었죠. 사용자가 부담한 법정부담금도 봤었죠.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수당 요거 안 봤고요.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대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이렇게 이제 식권이나 뭐 음식물로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액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가 이제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 구내식당에 식권을 주고 이제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것을 이제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지만 뭐 밥은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음식물 식권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돈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 식사대로 줬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즉 회사가 12월 달 한 달만 한번 가정해 볼게요. 12월 달에 회사가 이 근로자한테 월에 20만 원의 금액을 식대로 줬어요. 그리고 월급은 300만 원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12월 1일에 입사해가지고 2020년도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3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월급 300만 급여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것만 과세되느냐? 그렇지 않고 1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있죠. 얼마? 10만 원.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얼마? 3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사 대를 주게 되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초과하는 금액을 식대로 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빨리 좀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개정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 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한 달에 어느 정도 20일 정도 일하시나? 1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5천 원이에요. 5천 원 가지고 뭔 밥을 먹습니까? 김밥 한 줄에 지금 2,000원, 2,5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맨날 김밥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뭐 라면만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요거는 빨리 좀 개정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를 해줍니까? 요건 말이 안 돼요. 국민청원 넣으세요. 요거 또 많이 좀 올려주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어떤 기업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근무를 하게 될 때 회사를 선택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연봉 협상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때 그 회사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식대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나요? 아니면 저기 그냥 회사에서 월급이랑 같이 해가지고 식대를 별도로 주고 그 금액 가지고 그 직원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그래도 좀 괜찮다 싶은 회사들은요, 그냥 회사에서 식대를 다 내주고 있어요. 보통 식대가 뭐 국밥 하나 먹어도 요즘에는 뭐 8,000원, 9,000원 막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5,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는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연봉을
책정하셔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하루에 8,000원씩만 잡아도요 20일 하면은 16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다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거, 요거 이제 많이 말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식사도 제공해 주고 식사 대도 별도로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식사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식사 대는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가 아니라 전액 다 과세가 됩니다. 우리 회사는 회사에서 음식도 다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대는 별도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거 비과세 아니고요, 전액 다 과세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 대 돈만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음식과 식사를 둘 다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음식 제공해 주는 건 다 비과세고요. 돈으로 주는 건 전액 다 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말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과 보육수당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녀 한 명당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냥 근로자당 10만원씩 이렇게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이 뭐 어떤 직원들은 자녀가 1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직원들은 자녀가 3명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직원한테 그 출산보육수당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을 준다.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3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자녀 수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1명을 키우나 3명을 키우나 10명을 키우나 똑같이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발명보상금입니다.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이거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300만원 아니고 500만원이에요.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가 유모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가 이 유모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이제 획기적인 기술을 이제 발명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요. 이 획기적인 기술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내가 500만 원을 받았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나머지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만큼 급여를 더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법정 비과세 항목,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여러분들 군인들의 급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병만 말하는 거예요. 1병, 2병, 상병, 병장. 간부들은 과세가 되는 거고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월급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병장 때 한 8만 얼마 받았었거든요. 약간 라떼 분위기 나서 그만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전에는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그거 돈 사실 다 모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가서 뭐 사 먹고 뭐 하고 하면 또 금방 쓰잖아요. 매점 PX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사 먹고 나면 사실 돈을 모아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휴가 나오면은 뭐 부모님이 용돈 주시는 걸로 뭐 휴가 생활을 즐겨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꽤 많이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나와도 뭐 충분히 휴가 뭐 즐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작전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과 군무원이 받는 급여, 요것도 비과세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준한 군인과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에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요것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군인들에 대해서의 혜택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근무하시게 되면 일찍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회사들은 뭐 일찍이나 숙직이나 이런 게 없는데 뭐 공무원분들 일단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병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사분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업종별로 약간 일찍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숙직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찍이 밤새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 지키는 거잖아요. 밤새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도 이게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세하면 안 되죠. 이거는. 왜요? 이거죠. 근로자가 출장을 가야 돼요. 회사의 업무차. 근데 출장 갈 때 KTX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럼 KTX 왕복 비용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근로자의 돈으로 미리 쓰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게 돼요. 이렇게 근로자가 저 10만 원 썼어요. 이거 KTX 10만 원 쓴 영수증이에요. 라고 보여주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10만 원만큼의 금액을 입금을 해요. 이때 20만 원의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해서 과세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 미리 쓰고 나중에 받은 거니까 실비 변상 받은 거잖아요. 요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건. 근데 이제 이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에서 가장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사실 우리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이제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는 그냥 직원들이 본인의 차를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한테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더 주는 경우를 나중에 실무 가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원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회사가 그에 대한 경비를 다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회사가 사정이 뭐 여유롭지는 않으니까 그냥 직원한테 차 있는 직원한테 업무 수행할 때 너 차 좀 활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 회사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의 금액을 주겠다. 뭐 기름값,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수리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정도는 주겠다. 요거.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20만 원 받는 금액이 뭐예요? 그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차 종마다 다르고 연비가 다르고 뭐 수리비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뭐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벤츠 이 S클래스를 타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어떤 직원은 뭐 저기 뭐야 그 막 뭐 전기차 뭐 있는데 그 조그만 거 그 뭐 SM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뭐 한 몇백만 원이면 산다라고 해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업무 수행에 활용을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이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사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같이 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액을 2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약간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고 주기에 뭔가 금액이라고 주기에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차종마다 다 이렇게 뭐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연비 때려가지고 이런 걸 다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차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이 차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원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돈 이거는 그 직원 입장에서 회사한테 20만 원을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받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내가 지출한 기름값이잖아요. 그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그 소유 경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 종업원 지 차량을 지가 업무 수행에 활용하면서 받는 돈일 것.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겠죠. 이랬을 때에는 월 20만 원의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월 30만 원의 금액을 자가운전 보조비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교통비의 비교 한번 볼게요.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 월액의 급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밑에 두 번째 점 보시면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이다. 이건 비과세한다. 위에서 공부했었죠. 뭐예요? KTX 타고 내가 업무 수행에 활용을 했어요. 왔다 갔다 왕복비 10만 원 들었어요. 이거 회사한테 청구해요. 회사가 나한테 10만 원 주죠. 그건 당연히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왜? 내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쓴 돈
메꿔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과세하면 안 돼요. 자가운전보조금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나의 기름값을 보상받는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별도로 급여 300만 원에 여비로 30만 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3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모두 다 과세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비 변상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월에 따박따박 별도로 책정을 해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내 출장 소유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소유경비는 비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다 과세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좀 살을 붙여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비도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받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경비인 여비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다 과세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아까 식대랑 굉장히 비슷하죠. 식사 또 별도로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돈도 회사에서 별도로 준다. 그랬을 때에는 돈은 전액 다 과세를 하겠다 이 개념이었잖아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비도 별도로 받고 내가 실제 소요된 그 여비를 청구했더니 그 여비를 별도로 줬어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줬어요. 그러면 여비는 실비 변상적 정도의 그 급여로서 비과세를 해주지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를 다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라고 한다면 시외 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는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이때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외는 돈이 더 많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시외라고 하는 건 내가 현재 속해져 있는 그 시를 벗어나 가지고 출장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요 경비도 비과세를 해주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월 20만 원 한도로 이제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조금 깊숙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A, B, C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학교의 교원, 그 다음에 뭐 연구원,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비로서 월 20만 원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다. 요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방송, 뉴스, 그리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 이 기자들이 취재활동과 관련해서 받는 취재수당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 기자분들 취재하러 다니게 되면은 취재활동비 월 20만 원 택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취재도 해야 되고 하면은 뭐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 중에서 월 20만 원까지는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 수당. 벽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오지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약간 조금 힘든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오지 막 핸드폰도 안 터지고 막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막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벽지 수당으로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다음에 제복 및 작업복. 법령 등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재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공장의 인부나 건설 현장의 인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복, 헬멧, 그 다음에 공장화 이런 거 신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쓰면 여러분들 벌금이에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신고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자랑 그 옷이랑 신발이랑 별도로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거 다 사야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일당 다 날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를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조금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대가인 것은 맞지만 근로소득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그런 것들은 꼭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회사한테 더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병원 시험실 이런 사람들의 작업복,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이런 것들 그거 회사에서 제공해 줬다라고 해도 그거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근로소득으로 보면 굉장히 좀 국가가 쪼잔해 보이지 않을까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해가지고 그거 뭐 얼마인지 금액 책정해가지고 그거 근로자들한테 너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거니까 이것도 다 과세하겠다. 이러면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이것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봐주고 있고요. 동그라미 7번의 종교활동비입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요거는 사실 요거는 뭐 조금 그래요. 요거는 사실 뭐 이거 뭐 종교인들을 제가 뭐 욕하고자 하는 뭐 그런 마음은 아닌데 이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종교단체의 규약, 종교단체의 뭐 의결기구 다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뭐 물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뭐 뭐를 이렇게 뭐 산다. 뭐 성경 이런 건 당연히 살 수가 있겠죠. 교회 그걸로. 근데 이제 별도로 뭐 종교 활동을 위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뭐를 해드려도 목사님은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받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너무 두루뭉술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한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세법에 들어온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종교인한테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전도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았어요. 천주교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과세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분들한테 과세를 하지 않았냐 하면 그 이유는 이중과세 문제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뭐냐면 일단 거기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인들이 어딘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인들이 어딘가에서 한번 과세를 받은 금액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가 되는 이중과세 문제다라고 종교인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을 한 게 우리가 받는 급여는 하늘에서 내린 급여고요. 요거는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 엄청 오래 다니셨고요.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또 짬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 나가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교회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세법의 전문가로서 이걸 바라봤을 땐 그렇게 따지면 다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거는 어떤 뭐 성스러운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과세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 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죠. 아니 똑같은 금액을 버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세금을 내야죠.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누구는 뭐 성스럽고 누구는 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받는 급여는 뭐 성스러운 급여가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세무사 업을 할 때까지도 계속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8년도인가 얼마 전부터 이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진작 들어왔어야 됐고요.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또 그렇게 뭐 탐탁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았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교 활동비도요 비과세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종교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월 몇만 원 이내의 금액 이렇게 한도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종교활동비로 교회에서 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다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도 없고요. 그냥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뭐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지네끼리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종교활동비로 뭐 100만 원을 주던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던 종교활동비라고 주장하면 다 비과세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금액의 한도를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기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입니다. 법령 등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선언법에 의해서 받는 식료, 선장 및 회원 등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생선 수당, 경찰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 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금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 수당, 항공수당, 화재 진화 수당, 그 다음에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받는 낙하산 강화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들. 이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기획재정실 같은 그 비슷한 곳에 있었어 가지고 제가 그 급여 담당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그 예산 출납 이쪽 담당이었는데 요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한테 지급하는 거는 비과세잖아요. 근데 우리 간부님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이제 과세예요. 그때 이제 제가 유심 봤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수색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저것도 해요. 그 위에서 그 타고 내려오고 막 하는 것들도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한테 이제 그 월급을 지급할 때는 그런 위험 수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특수 임무를 하는데 그 위험 수당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광산 근로자가 받는 입갱 수당 및 발파 수당, 이거 폭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그만큼 돈을 이러한 수당의 명목으로 더 주는 거고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영유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 환경 개설비, 사립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습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 보정 수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과세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작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고요. 기타 실비 변상 급여라고 별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이전 지원금. 요거 갑자기 이제 근무지가 수도권 외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 공무원은요 집도 이사해야 되고요. 집 이사가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준다. 요러면은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 수당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계속 비과세 근로소득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딴 거에 비해서.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 수당은 계산 문제 그리고 말 문제 조금 곁들여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업직 해당 안 되고요. 사무직 해당 안 됩니다. 생산직이어야 돼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월정액 급여가 이거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요. 바꿔놨어야 돼. 죄송해요. 이거 개정됐거든요. 바꿔놓은 줄 알았는데 안 바꿔놨나봐요. 210만 원입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대하여 받는 급여 중에서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요건 개정 안 됐어요.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단 광산 근로자나 이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 좀 위험한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이번 달에 받는 금액이 21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통해서 통상임금 외에 내가 금액을 더 받았다. 그 수당이 별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24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자, 월정액 급여가 일단 그럼 무엇이냐? 요거를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겠죠.